네,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자, 이번에는 충청남도의 김태흠 지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사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농업, 농촌의 구조 개혁을 하겠다. 네. 이런 정책을 내세우셨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농업은 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복지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관계잖아요. 그리고 농촌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고, 그래서 또 기후 온난화 같은 경우도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뭐 직불금이나 뭐 보조금 이런 형태로 해서 농업을 가서는 안 된다. 농업이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는 젊은 농더를 한 9,0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3,000명 정도는 스마트팜 250만 평 정도를 내 임기 내에 만들어서 3,000명 정도를 유입을 시키겠다. 그래서 최하 연봉 5천 이상의 5천만 원 이상의 그런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 90 먹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농업에 대한 경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정년제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72, 3세 정도 되면은 정년을 하고, 정년을 하게 되면 또 연금제 뭐 형식처럼 그런 제도가 있어야 또 의식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경영이양 직불금제 같은 경우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농촌도 이제 정주 여건이 이제 그 과거와 달리 이제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리브투게더라고 해서 네. 젊은 청년농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주택을 한 500채 정도 줘서 젊은 청년농들이 그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을 고려해서 다각도로 네네.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네. 그 고민의 네네. 흔적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네. 자, 그리고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로서의 네. 충남의 그럼 탄소 중립 정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요? 예,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게 이제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처음인데요. 또 뭐 아이러니컬하게도 저희 충청남도가 불명예스럽게 탄소 배출 1위입니다. 아이고, 네. 네, 뭐 이제 그 화학단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화력발전소, 또 뭐 제철소, 이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이 산업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꼴찌가 그 1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역발상에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탄소 중립은 이제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과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매를 맞는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면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화력발전소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반이 이제 충남에 소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화력발전소의 그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연착륙을 시키는 그런 과제.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제 산업이 재편이 되잖아요. 산업 재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여지까지 이 탄소 배출이 많은 이 환경이 어려운 안 좋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이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는 R&D라든가 이런 연구기관들이 많잖아요. 우리 먼저 줘야 될 거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하는. 그래서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그리고 지사님의 1호 결제 사업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였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지 궁금해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지금 경기도하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어디냐면 이제 아산만 일대거든요. 아산만에 이제 우리는 당진, 그리고 경기도는 평택, 당진 평택강을 끼고 있는 게 아산만인데요. 저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이 아산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산해서 그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제2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아산만 일대다.
그리고 또 이 경기도와 충남이 이 행정구역상 가지고 서로 경쟁할 문제가 아니고 충남에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 경기도는 평택, 오산, 그다음에 안성, 그리고 안산, 화성 이런 그 남부 지역이 하나가 돼서 소위 그 자유경제구역 지정도 하고 이 안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첨단 산업들을 더 집중화시키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자 하는데 여러 요건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한 340만 정도가 되거든요. 앞으로 늘어나면은 뭐 좀 더 늘어날 거고 또 대학도 또 뭐 34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인재 풀이나 모든 부분들이 갖춰지는 곳이 여기다. 네. 그래서 이게 집적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 베이벨리 메가시티라는 그런 그 이름 하에 그 최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자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그 김동연 경기지사한테 당선자 신분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이제 공통으로 서로 해야 될 거 한 9가지 그런 과제 사업도를 발굴했고요. 또 저희 충남 자체적으로는 한 12개 정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2040년도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스위스 정도의 세계 제20대 안에 드는 경제권으로 저는 클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도를 넘나드는 협력인데 네. 좀 협력 사업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뭐 대한민국의 미래 역할입니다. 아유, 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모든 뭐 지자체들의 고민일 텐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충남은 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저희 충남의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이라는 이 과제가 큰 이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쪽 서북부권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낙후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런 불균형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잣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건 균형 발전이 저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장을 살려서 이 발전을 시켜야 그 과정 속에서 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수도화를 하면서 지금 최첨단 산업들을 더 집적화를 시키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천서부터 이제 당진까지 이 보령이니 서해 일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양의 천혜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한 국제 해양 관광 벨트화를 시키겠다 하는 거고요. 내륙에 이제 공주 부여 청양이나 이런 데는 공주 부여 여기는 이제 과거의 백제 역사 도시 아니에요? 고도고. 그래서 역사 관광 그런 도시 형태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돈산, 금산, 계룡 이쪽은 지금 육군 삼부모가 들어와 있고 또 국방대학교가 들어와 있고 다양한 그런 국방 시설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여기는 국방 클러스터화를 하겠다. 그래서 지역의 특장에 맞게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선수를 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장에 따라서 소위 발전을 해야 저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출생 관련해서 충남에서는 힘센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갖고 계시네요. 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첫째는 이제는 아이를 낳게 되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소위 목표를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냥 나무에 이렇게 연결해서 주렁주렁 그냥 이 저출산 저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 그냥 나왔잖아요. 또 현금성도 많고. 근데 저는 그게 그렇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이런 데는 5시 내지 6시까지 낮에는 봐주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제도가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위 방과 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도시화되고 또 핵가족화,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의 그런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이들 그 돌봄이 문제가 가장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방과 후의 문제, 그 다음에 24시간 이 그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케어 이 문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이 돌봄 센터를 만들겠다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직장에서 저희 사실은 이 보수적인 이 공공부터 뭔가 좀 틀을 깨야 된다 싶어서 저희 공무원들, 그 다음에 시군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 그 산하 기관들이 7월 1일부터 아이들을 0세부터 2세, 그러니까 35개월, 만 35개월까지 키우는 부모들은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그 주 4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주 4일제 근무 이 부분을 민간 영역까지 제가 좀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이들 돌보는 데 있어서 뭔가 가장 그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저는 돌봄 문제가 가장 크다 보고요. 또 뭐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저출산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이제는 뭐 한 3억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 이제 키우고 뭐고 하면 이제 그 증여세 같은 게 3억까지 했는데 그 5억 같은 거 5억 정도를 좀 늘려주고요. 늘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뭐 이런 그 비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은 정부한테 요구할 건 정부한테 요구하고 또 저희 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식 전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뭐 주차 문제라든가 어디 그 공공기관 그런 뭐 극장이나 뭐 아니면 이런 그 공공시설을 출입할 때는 그 임산부가 됐든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들어갈 수 한다든가.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큰 불편함이 없게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도 좀 꽤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잘게 10만 원, 5만 원 해가지고 그냥 뭐 가짓수만 주렁주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고요. 지방정부에 주는지 국가에 주는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매년 이걸 통합해서 좀 주는 이런 부분도 바꾸고 그러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가 앞장서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 될 때까지 정말 풀케어로 잘 돌봐주시는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